안녕하세요. 에스모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구두 발표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미니 오라 세션에 가면은 S트랙이 나왔는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전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갑상선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페이스 3고요. 이제 삼상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제 랜더마이즈, 그 다음에 멀티센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벨루에이트 아파티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로컬리 어드밴스드 앤 or 메타스태틱이라 되어 있는데 전이가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디오 액티브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디오 액티브라는 것은 방사성에라는 뜻인데요. 이제 방사성이라는 것은 방사선 붕괴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원자핵에서 입자를 사출하거나 전자파를 내서 자연스럽게 붕괴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입자를 사출한다라는 것은 쏘아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주로 화약, 탄환 등을 쏘거나 미사일을 발진시키는 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출, 여기 사가 쏠 사자입니다. 쏠 사자에다가 출. 그래서 이제 화살이나 탄알, 가스 따위를 쏘아서 내보냄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입자를 쏜다라는 거죠. 이 원작에서 이렇게 있는데 입자가 쏘아진다라는 것이고, 또 여기서 이렇게 전자기파를 내서 이제 붕괴를 한다는 건데, 방사선 붕괴가. 그리고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게 방사성이라는 것이고요. 저런 성질이 있는 이제 레디오 액티브가 왜 여기에 있는지는 이제 저번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전자파가 이제 나온다는 건데 전기장, 자기장의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파동입니다. 전자파는. 그래서 공간상에서 광속으로 전파를 하는 건데, 전자기파를 보기 전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이제 방사선 붕괴하는 성질을 가지는 게 방사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디케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핵이 있습니다. 핵. 이 핵이 높은 에너지 가진 입자나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보다 안전한 핵으로 변하거나 안정한 상태로 전이하는 것이 바로 방사선 붕괴입니다. 그러니까 안정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 입자나 전자기파 같은 걸 내보내면서 안전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Decay라는 말은 영어 사전에서 보면은 it changes to a different form,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바뀐다라는 것인데, 이제 부식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붕괴, Decay는 이제 부식돼가지고 해당 핵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은 이제 붕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다른 것을 변환되어 없어지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붕괴는 없어지는 걸 좀 강조한 것 같은 뜻인데, 영어로 Decay는 이제 부식돼서 점점 줄어드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사능은 이제 방출된다는 것에 더 중점을 둔 용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요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입자가 방출되는 거 알파, 베타 이렇고, 여기 알파도 있고 전자기파, 감마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체인지가 된다는 거죠, 폼이.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방사선 붕괴라는 것은 에너지를 잃고 안정된 상태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입자나 전자기파를 방출한다는 것이고요. 이제 전자기파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친숙한 겁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참고로 이제 전자기파 유해성 말할 때 전자파라고 하는데, 이 전자기파랑 전자파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자파, 전자기파. 아무튼 전자파로 가니까 굉장히 이제 친숙하게 됐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WHO에서 휴대전화의 전자파를 인체 요고 가능 요인으로 지정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제 휴대전화 전자파 RF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발생 등급 2B로 2011년 5월 31일에 분류하였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고 2등급은 A, B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요게 있는 그룹이고, A는 후보 그룹, 이거는 가능 그룹인데 여기에 바로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RF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3등급에 이제 분류 곤란한 그룹에 카페인, 커피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커피 많이 드시죠. 3등급 같은 경우에는 인체와 동물에서 요거 가능성이 불충분한 경우,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이제 2등급부터는 이제 가능 그룹. 여기까지도 조금 안전합니다. 뭐냐면은 근거가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에서도 근거가 충분치 않음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2등급 B라는 것이고, 이제 A부터는 이제 후보 그룹이 되거든요. 이제 B 같은 경우는 가능 정도였는데 후보니까 여기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이런 것들, 이발사 직업? 찾아보니까 이발사, 미용사가 요거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란셋, 우리가 이제 란셋 저번에 봤었잖아요. 요게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 임팩트 팩터가 높은 데죠. 그래서 요게 모발 염색제가 요걸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모발 염색제에 요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머리 염색하면 이거를 유발하나요? 라고 하니까 이제 밑에 답변이 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기적으로 머리 염색하는 7,500만 정도의 여성들이 모발 염색과 요거 사이에 관계가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색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
근데 또 이제 관계가 없다라는 연구들도 있다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히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요거 2등급 A의 미용사 및 이발사 직업이 이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성면, 담배, 뭐 벤젠, 콜타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다수 사람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는 거고, 이제 2등급 A랑 차이는 이건 사람에 대한 증거는 제한적이나 동물 실험에서 이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급은 사람한테 있다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확실하다는 보는 거고, 이건 동물 실험까지만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요게 이제 미용사 이발사. 아까 뉴스 기사 보면 뭐 설치류를 대상으로 뭐 실험을 했었다고 되어 있었죠. 거기서 발생을 했다라고. 아무튼 이제 전자기파를 보다가 왔는데, 전자파랑 전자기파랑 같은 거고, 이제 전개와 자개가 진동하여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건데, 요거 두 개가 과거에는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개라는 것은 이렇게 정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생기는 파동을 전자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동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파동을 할 때는 이제 파장, 진동수, 진폭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파장이라는 것은 이제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를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 사이까지의 거리를 이제 파장이라고 하는데, 이 마루에서 이제 이제 개수가 많을수록 파장이 짧아지게 되겠죠.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은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마루랑 마루 사이가 짧잖아요. 그래서 파장이 짧은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시광선 이쪽에 있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뭐 마이크로파 전파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감마선, 엑스레이 찍는 X선, 이런 것들이 이제 파장이 짧은 곳에 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에서 이제 진동수라는 게 있는데, 1초 동안 마루 또는 골이 반복되는 횟수를 말하는데, 1초 동안 반복이 이렇게 많이 되면은 파장이 짧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동수가 이제 높을수록 파장은 짧아지겠습니다. 진동수가 높다는 것은 이거잖아요. 진동수가 낮다는 것은 이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파장이 굉장히 이제 짧게 되죠. 요 사이가 굉장히 짧은 걸 알 수가 있고, 여기는 사이가 굉장히 길죠.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랑 파장은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파장이 길면 진동수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에너지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려가서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에너지가 더 높을까, 왼쪽에 있는 게 더 높을까? 왼쪽에 있는 게 에너지가 더 높겠죠. 딱 봐도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그 파장의 느낌만 봐도 얘는 이렇게 약간 좀 부드러운데, 얘는 엄청 빠르게 진동을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위험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랑 진동수가 높아진다. 파장이 이제 길수록 에너지랑 진동수가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가시광선도 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파장이 더 이렇게 길고,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죠. 그래서 파란색, 블루라이트, 뭐 눈에 안 좋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레드라이트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이 짧은 파란색이 조금 위험하다. 이제 파장이 짧을수록 이게 진동수도 높고 에너지도 높기 때문에 타격을 줄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전자파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뭐 부엌 가스레인지, 태양 표면에 방출되는 빛 모두 동일한 형태의 전자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짧으냐, 이렇게 파장이 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사실은, 얘네는 이제 매질이 없어도 공간을 통하여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사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방사성 붕괴하는 성질을 가지는 게 방사성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입자나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안정된 상태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였고, 이거는 이제 갑상선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두 발표되는 내용들이랑 이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